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체역학에 대한 문제풀이 계속 하겠습니다. 자, 31번 나가죠. 자, 31번은 요 유체의 그 흐름에서 요 베르누이 방정식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을 설명한 것인데 옳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요 베르누이의 방정식은 어느 지점이 있으면 여기를 1지점이라고 하고 여기를 2지점이라고 했을 때, 자, 1지점에서 2지점에서 유체가 흐를 때 1지점에서의 그 전 에너지 속도수도 2지분의 U1의 제곱, 그 다음에 압력수도 감마분의 P1이 되겠죠. 자, 위치수도 Z1이죠. 즉 1지점에서의 전 에너지하고 2지점에서의 전 에너지 2지분의 U2의 제곱이죠. 감마분의 P2, 위치수도 Z2 서로 같다는 거죠. 근데 요 베르누이 방정식은 여기서 여기까지 유체가 흐를 때 요 마찰 손실을 무시한 거죠. 즉 다시 말해서 마찰 손실이 없는 경우에 성립되는 거예요. 자, 조건인데 옳지 않은 거. 유체는 정상 유동 맞죠? 그 다음에 유체는 비압축성 유체여야 돼요. 그다음에 적용되는 임의의 두 점은 같은 유선상에 있다. 이 점은 서로 같은 유선상, 수평선상에 있어야 되죠. 4번에 마찰에 의한 에너지 손실은 유체 손실수도로 환산한다. 손실수도를 무시한 거죠, 이걸. 그렇기 때문에 요 4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요 4번은 여기에다가 손실수도를 더해주면 요건 뭐예요? 요건 이상유체가 아니라 실제 유체죠. 요 공식이 성립이 되는 건 이상유체예요. 즉 지구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어떤 공식을 갖다가 유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가상유체죠. 가상. 꿈의 유체라고 하면 되겠죠. 꿈. 가상유체. 다음 32번 가죠. 자, 32번은 이 물의 온도에서 상응하는 증기압보다 낮은 부분이 발생이 되면 물이 증발이 되고 물속에 녹아있던 이 공기가 물하고 분리돼서 거품이 생겨가지고 펌프가 물을 흡입을 못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캐비테이션, 공동현상이죠. 그래서 이 공동현상이라는 것은 관 속에 흐르는 그 유체의 포화 수증기압이 온도가 너무 높아서 정압보다 클 경우에 기포가 발생되는 거죠. 물 속에 녹아있던 공기가 물과 분리돼서 기포가 발생되는 거. 그게 바로 공동현상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공동현상 방지 대책은 하도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이 읽어서 정리를 좀 해 놓으셔야 되고요. 다음에 33번 가죠. 33번은 그냥 양념으로 그냥 점수 주려고 낸 문제예요. 그래서 절대압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 절대압은 대기압 플러스 게이지압이죠. 자, 여기 기압계에 나타난 압력. 이게 뭐예요? 이게 대기압이죠. 대기압이 740mmHg. 대기압. 자, 계기압이 지금 얼마예요? 600kPa. 지금 단위가 틀리죠? 그게 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1,000원하고 5달러 더해라. 달러가 얼마냐? 원이 얼마나? 원. 한화로 원이 얼마냐?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 달러를 원화로 단위를 바꿔놔야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 미리미리Hg를 지금 여기 킬로파스칼로 물어봤으니까 킬로파스칼로 고쳐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1기압이 미리미리Hg로 하면 760mmHg죠. 자, 요걸 킬로파스칼로 하면
예, 101.325죠. 요거를 여기 암기하고 있어야 단위를 환산을 해주죠. 그래서 요 740mmHg를 킬로파스칼로 환산을 하려면 요 mmHg를 약분을 하고 킬로파스칼로 나타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기압 같은 걸 곱해줘야 되니까 760mmHg가 101.325 킬로파스칼이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600 킬로파스칼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여러분이 계산하면은 얼마가 나온 거예요? 699가 나온 거죠. 요 4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이건 뭐 점수를 주려고 빵점 안 나오게 하려고 좀 문제를 낸 것 같아요. 이런 건 틀리면 안 되죠. 34번 가죠. 자, 펌프의 일과 손실을 고려할 때 베르누이 수정방정식. 베르누이 수정방정식이라는 것은 실제 유체에 대한 방정식을 의미하는 거죠. 자, 예를 들면 펌프가 있어요. 자, 이쪽에서 물을 흡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토출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여기에서의 전 에너지하고 물을 이쪽으로 토출했을 때 전 에너지는 서로 같은 거죠. 자, 그럼 이쪽에서의 그 속도 수도 이쪽으로 유속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 지분에 이쪽을 우리가 1지점, 이쪽을 2지점이라고 했을 때 1지점에서의 전 에너지 U1의 제곱 감마분의 P1 압력수도 그 다음에 위치수도 Z1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토출해주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 HP가 있죠. HP가 뭐예요? 펌프의 수두, 펌프의 토출 수두예요. 요걸 더해줘야 여기에서의 전 에너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 이 지점에서의 전 에너지는 이 지분의 U2의 제곱, 자, 감마분의 P2, 이 지점의 위치 수두에다가 뭐를 더해줘야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면서 생긴 마찰 손실 수두를 더해줘야 등식이 성립이 되는 거죠. 손실 수두는 HL로 나타나라고 그랬죠. 요거는 실제 유체예요. 이상 유체는 여기 펌프의 그 수두하고 손실 수두를 없애면 요거는 이상 유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맞는 답은 요 2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베르누이의 그 수정 방정식, 다시 말하면 실제 유체에 대한 에너지 관계죠. 다음 35번 가죠. 자, 35번은 밸브가 달린 견고한 밀폐 용기 안에 자, 어떤 여기 밀폐 용기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 밸브가 있다는 거예요. 자, 밀폐 용기 안에 온도가 300K, 압력이 500kPa, 기체가 4kg이 들어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요 4kg에서 1kg을 내보냈어요, 바깥으로. 이 기체 1kg을 요 밸브를 통해서 내보냈다는 거죠. 요 밸브를 통해서 1kg가 방출이 됐어요. 그리고 한참 놔뒀더니 주위 온도가 300도로, 이 주위 온도가 300도 되면 결국 이 안에도 그대로 300K가 됐다는 거죠. 내부의 최종 압력은 얼마냐? 이 기체는 이상기체 방정식에 따른다고 그랬죠. 자, 그럼 여러분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보면 PV는 M분의 WRT가 있고요. PV는 우리가 WRT라는 공식을 이용하는데 여기서 문제는요.
기체상수 R 값이에요. 요놈은 요 기체상수는 0.082 atm 리터 퍼 그람 몰 K죠. 단위가. 그 다음에 요 WRT에서 요 기체상수 R은 킬로줄 퍼 킬로그램 K죠. 다시 말해서 이미 요 분자량 값을 여기 계산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이상기체 상태방 정식에서 WRT를 할 때 요 기체상수 R은 줄, 킬로그램 K 또는 뭐 킬로줄 이런 걸 갖다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식을 여러분이 이용해 주시면 돼요. 자, 요 밀폐됐으니까 지금 문제는 물어본 게 뭐예요? 내부 기체의 최종 압력, 요 P를 갖다 계산하라는 거죠. 자, 보시면 여기 지금 밀폐 용기이기 때문에 V가 일정하다. 사실 변함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기체상수 R도 일정하죠. 다시 말해서 기체 1kg을 방출했다고 해서 기체상수 R은 변하지 않는 거죠. 즉 온도도 300K로 일정한 거죠. 결국 이 압력은 뭐하고 비례관계예요? 기체의 무게하고 비례가 되는 거죠. 즉 압력은 기체 무게하고 정비례관계라는 거죠. 이것만 여러분이 알면 쉽게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4kg일 때 기체 압력이 500kPa이죠. 근데 1kg 방출했으니까 얼마가 남은 거예요? 3kg가 남았을 때는 얼마가 되겠느냐? 이거 비례관계죠. 정비례라는 거죠. 그래서 4x는 3 곱하기 500, x는 4분의 3 곱하기 5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4분의 3, 500 곱하면 375kPa이 1kg 방출한 후에 용기 내부의 압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35번 같은 경우도 사실상 문제는 굉장히 쉬운 건데 이걸 빨리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쉽게 이제 풀 수가 있는 거죠. 다음 36번 가죠. 자, 이 36번은 요 부력하고 물체의 무게에 관한 이해를 하고 있으면 쉽게 여러분이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력은 우리가 FB로 표기하죠. 어떤 물질이고 무게는 웨이트니까 FW로 표기를 하죠. 그래서 이 부력이라는 것은 어떤 유체의 비중량에다가 무슨 부피? 요 잠긴 부피를 곱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요 물체의 요 무게라는 것은 물체의 비중량에다가 V, 전체 부피를 곱해준 거죠. 요 두 개는 여러분이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자, 36번은 공기 중에서 잰 무게가 941N이라는 거죠. 공기 중에서. 자, 물 속에서 재니까 무게가 얼마 나온 거냐면 500N이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이 물 속에서 어떤 물질의 무게를 재면은 굉장히 가벼워지죠. 여러분이 물 속에 들어가면 몸이 굉장히 가볍죠. 그건 왜 그래요? 부력 때문에 그런 거죠. 즉 공기 중에서의 무게하고 물 속에서 무게의 차이, 이게 지금 얼마예요? 441N이죠. 요만큼 가벼워진 거죠. 이건 무엇 때문에?
부력 때문에 가벼워진 거예요. 즉 FB라는 거죠. 부력이라는 것은. 여기서 물어본 건 뭐예요? 돌의 최적을 물어본 거예요. 자, 이 돌은 물속에 전부 가라앉은 거죠. 전부 가라앉았으니까 요 잠긴 부피가 전체 부피가 되는 거죠. 여기에다 그대로 여러분이 대입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잠긴 부피, 요 잠긴 부피는 이 부력을 뭘로 나눠준 거예요? 유체의 비중량으로 나눠준 거죠. 자, 부력이 441뉴턴이죠. 자, 여기 유체가 지금 뭐예요? 유체가 물이죠. 자, 물의 비중량 얼마예요? 여기 뉴턴이니까 뉴턴으로 나타내면 뉴턴 퍼 미터의 삼승으로 물의 비중량은 9800 뉴턴 퍼 미터의 삼승. 이건 여러분이 암기하고 있어야 쉽게 푸는 문제죠. 그대로 대입을 하면 돼요. 9800 뉴턴 퍼 미터의 삼승. 뉴턴 없어지니까 부피만 나오는 거죠. 이게 얼마예요, 지금? 0.045 미터의 삼승이죠. 자, 돌이 물속에 잠겨 있으니까 그게 바로 전체 부피가 되는 거죠. 그래서 0.045가 바로 전체 부피예요. 37번 가죠. 자, 37번은 여러분이 21번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 동점도라는 게 있죠. 미터의 제곱 퍼 세크. 동점도라는 것은 점도를 갖다가 뭘로? 밀도로 나눠준 거죠. 그래서 점도는 여기가 미터의 제곱 세크니까 이게 킬로그램 퍼 미터 세크죠. 단위가. 밀도의 단위 킬로그램 퍼 미터의 삼승이죠. 그래야 단위 미터의 제곱 세크가 나오죠. 그래서 주어진 값 그대로 대입을 하면 여러분이 동점성 계수, 동점도예요, 이게.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대로 여러분이 대입을 하면 돼요. 점성 계수,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이게 점도라고 그랬죠, 점도.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점도가 0.08, 밀도가 800이죠. 자, 요거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단위가 미터의 제곱 퍼 세크죠. 근데 물어본 건 뭐예요? 센치의 제곱 퍼 세크예요. 자, 그럼 이거 단위 환산해야 돼요. 미터의 제곱을 없애고 이걸 센치의 제곱으로 해주는 거죠. 요 같은 거를 곱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1m는 센치로 하면 100cm죠. 다시 말해서 10의 자승 센치예요. 그래서 1m의 제곱은 센치의 제곱이니까 여기에 양쪽에 자승하면 여기 10의 4승 센치의 제곱이 되는 거죠. 계산하면 10의 마이너스 4승은 10의 4승분의 1이죠. 요거 서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1, 여기 밑에 제곱은 서로 없어지니까 센치의 제곱 퍼 세크가 바로 동점도죠. 그래서 여기 3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자, 38번 가죠. 자, 지름이 일정한 관내의 점성 유동정에 관한 일반적인 그 설명인데 옳은 것 찾는 거예요. 자, 1번에 측류 유동할 경우에 요 속도 분포는 2차 함수다. 이게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속도 분포가 2차 함수인지 3차 함수인지 1차 함수인지 그건 그 공부할 필요, 이해할 필요 없어요. 이런 거는 여러분이 암기를 하는 게
가장 편해요. 속도 분포는 2차 함수가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벽면에서 난류의 속도 기울기는 0이다. 자, 난류일 때 속도 분포. 이거 0이다. 그 다음에 전다능력은 밀도의 함수다. 전다능력은 뭐예요? 힘을 갖다가 단면적으로 나눠준 거죠. 이건 압력의 단위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밀도의 함수가 아니고 압력의 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측류일 경우 중앙에서 전다능력이 가장 크다. 전다능력은 벽면에서 가장 큰 거죠. 그래서 여러분 38번 같은 경우는 1번으로 문제하고 답을 암기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대신 여러분이 이 해설 쪽에 이 전다능력 타우는 힘을 갖다가 단면적으로 나눠준 거고, 전다능력은 점성계수, 점도 곱하기 속도 기울기를 곱한 거 dy분의 du죠. 그 다음에 이 전다능력은 배관의 중심선에서 0이고 벽 쪽으로 갈수록 직선적으로 상승이 되는 거죠.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 전다능력은 흐름의 이 중심선 여기서 0이고 반지름에 비례하면서 이 관벽으로 갈수록 직선적으로 상승한다. 그다음에 속도 분포죠. 그래서 속도 분포는 이렇게 반타원형인데요. 관벽에서 여기서 0이고 관 중심으로 갈수록 속도가 포물선적으로 증가가 되는 거죠. 이런 정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39번 가죠. 자, 이 39번은 지름이 5cm, D가 5cm죠. 열을 지름 5cm, 구가 있다는 거죠. 구가. 지름이 5cm예요. 여기에서 열을 갖다가 방출을 하는 거죠. 외부로. 그래서 이 구는 50W의 전기 히터에 의해서 내부가 가열되고 있죠. 그래서 이 외부하고 이 구 안에하고 온도차 델타 T가 30도씨라고 하면 열 전달 계수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열 전달률 또는 열 전달량이라고 해도 돼요. 요 와트는요, H 열 전달 계수 요 놈의 단위는 와트 퍼 미터의 제곱 도씨가 되는 거죠. H에다가 요 단면적 미터의 제곱 곱하기 델타 T 온도차죠. 여기서 지금 Q값 줬죠? 얼마예요? 50W. 단면적, 구의 표면적은 여러분이 계산해야 되죠. 온도차 30도죠. 그래서 여러분이 열 전달 계수 H는 열 전달률, 요 와트를 뭘로 나눠준 거예요? 구의 표면적 제곱미터로 나눠주고요. 온도차, 섭씨 온도로 나눠준 거죠.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구의 표면적이에요. 구의 표면적. 요거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구의 표면적은 4파이 R의 제곱이라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요 구의 부피 있죠? (3분의 4파이 R의 3승이라는 거. 이건 예전에 여러분이 중학교 다닐 때 다 했던 그 공식인데 다 잊어먹었죠.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하면 돼요. 주어진 값. 그래서 이 열 전달 계수는 지금 그 열 전달량이 50W죠. 자, 9니까 표면적은 4파이 R의 제곱. 자, 지름이
5cm예요. 그럼 반지름 R은, 요 반지름은 2.5cm가 되는 거죠. 그래서 2.5cm는 미터로 하면 0.025m죠. 그래서 0.025 미터의 제곱 곱하기, 자, 온도차 30도죠. 그래서 여러분이 계산을 하면은 212.22 와트 퍼 미터의 제곱 도씨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요 2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9번 문제는 요 대류에 의한 열 전달률 구하는 요 공식만 알면은 쉽게 여러분이 풀 수 있는 문제. 그럼 40번 가죠. 자, 40번은 요 굴뚝에서 나온 연기 형상을 촬영했을 때 이 형상은 다음 중 무엇에 가장 가까운가? 연속적인 선이죠. 그래서 요 유맥선이 바로 맞는 답이에요. 그래서 40번은 여러분이 굴뚝하면 유맥선, 연속적인 여러분이 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